외교부도 몰랐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아펙 정상 중 한 명이 김용빈에게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노래가 내 조국을 울렸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통역도 필요 없던 그의 음성. 김용빈. 그는 가수가 아닌 세계인의 감정 통역사였습니다. 아펙 정상회의, 정치와 경제를 논의하는 세계 무대.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각국 정상들 앞에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난 한 남자. 김용빈. 사람들은 처음엔 위아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왜 가수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하지만 단 3분, 단 하나의 무대로 모든 의문은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년의 향기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아닌 감정으로, 언어가 아닌 소리의 진동으로 그 노래는 외국인 청중의 언어 장벽을 무너뜨렸고 한 인도네시아 대표는 공연이 끝난 직후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 언론사와 블룸버그, 로이터 등에서도 주요 기사로 다루어졌죠. K-소울, Not Just K-팝이란 헤드라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김용빈이 전달한 건 단지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정서, 공동체 정신을 담은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그의 음력은 3옥타브에 걸쳐 움직이며 고음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발성은 오히려 울림을 더했습니다. 정상들은 통역을 멈췄고 그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통역사마저도 말을 잃었죠. 왜 정부는 그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 무대의 출연자는 원래 없었습니다. 급하게 섭외되었고 대기업 홍보 모델이나 K-팝 아이돌이 아닌 김용빈이 선택된 이유는 단 하나. 별표, 진정성, 별표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사전 리허설 때도 한 명이 청중이 있어도 혼신을 다해야죠. 라며 3번의 리허설을 자청했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조차 그의 노래에 설움이 북받쳤다 고 고백했습니다. 김용빈은 200억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전속 광고 제안이었지만 그는 별표, 음악이 먼저다. 별표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중은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 무대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른 건 노래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이 한마디는 회의장 내 한국 대표단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고 외국 정상단 7개국 대표가 직접 악수를 청하는 진풍경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트로트 외교관이라 불렀고 SNS에서는 KIMIONGBIMVOICOFKOREA 해시태그가 무려 36시간 동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죠. 그날 이후 김용빈은 외교부 자문예술인 명단에 등록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를 문화외교 홍보대사로 내정했습니다. 아펙 이후 유럽문화재단으로부터 공연 요청을 받았고 미국 PBS는 그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열었고 그의 무대는 국경을 넘어선 감정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래 한 곡으로 세계를 움직인 사나이 김용빈이라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UN 무대일까요? 백악관 만찬일까요? 그의 목소리가 닿는 그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그 감동을 느끼셨나요? 김용빈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감정도 들려주세요. 김용빈. 그는 단지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시대입니다. 김용빈의 아펙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감정의 전이었다. 왜 외국 대표가 눈물을 흘렸을까?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넘어서 감정으로 직접 전달되었고 이는 세계 무대에서 드문 장면을 만들어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딱딱한 공간에 음악의 물결이 흐르자 사람들은 방어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가수가 아니라 스토리텔러였으며 한국인의 마음을 노래라는 수단으로 세계에 펼쳐보였다. 지금의 우리는 과연 음악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던진 물음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부는 왜 수많은 유명 아이돌이나 대중스타가 아닌 김용빈을 선택했는가? 이는 단순한 감동 코드가 아닌 전략적 상징 선택이었다. 그의 트로트는 대중문화의 일면이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정서와 내면을 투영하는 장르다. 서구화된 K-팝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음악 언어로 소통하는 방식은 외교 전략에서 감성 전달력을 높이는 데 최적이었다.
외교는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정과 공감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식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김용빈 같은 인물들이 더 전면에 등장할 수 있을까? 외교의 중심이 감성이라면 우리는 감정이 풍부한 시대를 맞이한 것일까? 김용빈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다. 조명도, 퍼포먼스도 K-팝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울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진정성이다. 그는 리허설을 3번 자청했고 한 명을 위해서라도 혼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 진심은 어떤 음향 장비나 마케팅보다 강력했다. 지금의 음악계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무대에서 웃고 춤추는 모습 뒤에 감춰진 피로감과 허상은 없는가? 김용빈이 보여준 소박한 무대, 그러나 깊은 여운이 남는 무대는 우리에게 묻는다. 진짜 음악이란 무엇인가? 아펙에서 김용빈의 무대는 하나의 외교적 메시지였다. 우리는 때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국격을 논하지만 음악 한 곡이 때로는 그것을 초월한다. 김용빈은 노래를 통해 한국의 따뜻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전했다. 이는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를 잇는 상징적 행위였다. 미국이나 유럽이 자국 문화를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김용빈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앞으로 그는 어떤 국제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는 단발성 이벤트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문화외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게 될까? 김용빈은 언제나 관객의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제가 부른 건 노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대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팬들에게는 평생을 기억할 만한 감정의 터널을 열어주는 말이다. 그는 실력을 넘어선 감정의 예술가이며 팬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몇 안 되는 진정한 무대형 인간이다. 팬들은 그를 사람 냄새 나는 가수라고 부른다. 지금의 가요계에서 그는 희귀한 존재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노래에 울어본 적 있는가? 김용빈은 그 감정을 다시 일깨워준다. 김용빈의 아펙 무대 이후 온라인과 방송가, 음악계, 외교계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먼저 대중들은 그의 무대에 대해 이게 진짜 한국인의 정서다. 노래로도 외교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느꼈다. 정치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였다. 며 감동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SNS에서는 김용빈 아펙, K-트로트 외교, 소름 무대 등의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전 세계에서 수만 건의 게시물이 공유되었다. 유튜브에는 이 무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외교였다.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나왔다. 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류 연구자 이소정 교수는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문화외교의 전략적 상징이라며 국가 이미지를 감정과 예술로 전달하는 사례로 역사에 남을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음악평론가 정윤석은 그의 발성은 전통 트로트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정선을 섬세하게 건드렸다며 한국 트로트의 정수를 세계에 알린 기념비적 무대라고 극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김용빈은 단지 인기 가수가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될 자격이 있다며 향후 문화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반응도 눈에 띄었다. 일본 NHK 방송에서는 김용빈, 노래로 울린 아펙 대표단이라는 제목의 특집 리포트를 방영했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K뮤직의 새로운 얼굴, 감성 외교관이라는 표현으로 그를 조명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아펙 대표였던 라흐마니 대사는 무대 후 김용빈과 포옹하며 당신의 노래는 내 조국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사건이었으며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나아가는 길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그는 음악을 통해 국경과 언어,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중과 전문가 모두가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